진행자, 낙관론자, 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금속 복합 소재 전문 기업 코나솔을 다룹니다. 3년간의 적자 끝에 구조 조정을 마쳤는데요. 과연 이 코나솔, 성공적인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코나솔이 체질 개선과 또 신규 투자를 통해서 분명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관론자. 네, 저는 코나솔의 미래를 아직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부진이라든지 또 신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하면 흑자 전환까지는 글쎄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낙관론자. 코나솔은 그 반도체 사업부 매각하고 또 인력 감축 같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약 1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미래 동력이겠죠. 작년에 도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HIP 2호기. 이게 뭐냐면 고온 고압으로 금속 분말을 성형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걸로 대형 일체형 아베놀 사업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30개 수주를 확보해서 내년 11월까지 납품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내년 매출 2배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용 크러셔롤이나 원전 사용 후 해결료 처리용 중성자 흡수제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성자 흡수제는 우라노와 10년 계약을 맺고 1차 테스트도 통과했거든요. 여기에 마테리온사와의 협력까지 더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 손익분기점 BEP 달성하고 연말에는 순이익 극자 전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 300억 원, 영업이익률 10% 목표는 상당히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생각해요. 네, 구조조정이나 현금 확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실적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에 각각 약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바로 올해죠. 2025년 상반기에도 22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3년 연속 적자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흑자 전환, 그거는 사실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효과일 뿐이지 않습니까? 본업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하반기 목표가 겨우 손익 분기점 BEP 달성이라는 점, 그러니까 매출과 비용이 그냥 같아지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전히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벤놀 30개 수주, 이것만으로 내년 매출 300억 원에 영업이익률 10% 달성, 이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중성자 흡수제는 아직 2차 평가가 남아있고 실제 매출은 내년부터 일부 발생 예정이고요. 다른 신사업, 탄소 나노튜브 기반 발열 부품, CNT 면상 발열체 매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마테리온 협력 내용은 비밀 유지 협약, NDA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가 없고요. 100억 원 현금이 있다고 해도 부채 상환이나 계속 필요한 투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코스닥 이전 상장이 연기된 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진행자, 낙관론자. 하지만 ICRP 2호기 가동하고 그 30개 아벤놀 수준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성과입니다. 연 16억 매출을 내던 기존 철강 사업의 중심이 이 신규 대형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내년 매출 목표 달성의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비관론자. 그 30개 수주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나뉘어서 납품된다는 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 매출로 잡히는지, 그리고 초기 물량의 수익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게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300억 원 목표 달성을 확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쩌면 초기 생산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진행자, 낙관론자, 신사업 잠재력도 좀 봐야 합니다. 중성자 흡수제는 세계 시장 규모가 한 5,600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용 크러셔롤, 이것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의 핵심 부품이고요. 마테리온과의 협력은 기술력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건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진행자, 비관론자. 글쎄요. 하지만 그 신사업들은 아직은 미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중성재 흡수제 매출은 내년 일부 발생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평가 절차가 남았습니다. 다른 신사업들의 현재 매출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오히려 지난 3년간 적자가 쌓인 게 이런 신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그 마테리온 협력이 당장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재무적으로 봐도 구조조정 완료하고 100억 원 현금 확보한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올해 순이익 흑자 전환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앞으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남, 비관론자. 그 순이익 흑자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산 내각 덕분이지 영업활동을 통한 본질적인 이익 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가 여전히 BEP 수준이라는 점, 이 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 현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부채 상환 문제라든지 HIP 2호기 같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고려하면 그렇게 여유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말 지속적인 영업 흑자 구조가 딱 자리 잡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낙관론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진행자. 예, 낙관론자. 네. 코나솔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체질 개선을 이룬 건 분명하고요. HIP 2호기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도 확보했습니다. 에너지나 EV 같은 미래 산업으로 확장하고 또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제시된 명확한 실적 목표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남, 비관론자. 물론 변화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은 아직 증명된 건 아니죠. 과거 적자 규모나 신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또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본업 수익성 회복 같은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달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코나솔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시된 청사진이 현실화될지는 앞으로의 성과에 달려 있겠죠. 진행자, 남, 비관론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코나솔의 향후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